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금융 천재들, 하버드와 예일을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의 심장에서 일하는 최고 엘리트 펀드 매니저 100명 중 85명이 매년 패배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을 이기는 상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범한 투자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수십 년의 경력과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전문가들이 그저 시장의 평균을 추종하는 단순한 전략에 무릎을 꿇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아이러니하고도 불편한 진실, 즉 왜 주식 투자는 노력할수록 패배하는가에 대한 해답과 이 잔혹한 게임에서 승리하는 단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투자 철학이 아니라 지난 100년의 데이터가 증명하는 냉정한 사실입니다.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복잡한 금융의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실을 찾아내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꿀 중요한 힌트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잠시 1초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투자라고 하면 무언가 대단한 정보를 찾고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종목을 발굴하며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확인하고 기업 보고서를 분석하며 차트를 들여다보는 노력이 당연히 더 나은 수익으로 보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매년 발표하는 SPIVA 보고서는 이 업계의 가장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액티브 펀드, 즉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종목을 고르고 사고 팔면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펀드들과 단순히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의 성과를 비교합니다. 결과는 처참합니다. 지난 10년, 15년, 20년의 장기 데이터로 볼 때 미국 대형주 펀드의 85%에서 많게는 95%가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100명의 최고 전문가 중 85명 이상이 그냥 S&P 500 ETF를 사놓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보다도 못한 성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전제 조건 자체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전문가들이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그들은 거래를 너무 자주 합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노력 자체가 잦은 매매를 유발하고 이는 고스란히 비용으로 전가되어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둘째,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의 집합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도 내일의 금리, 다음 분기의 전쟁, 혹은 갑작스러운 팬데믹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물론 2025년 상반기 SPIVA 보고서처럼 특정 단기 구간에서는 중소형주 펀드 매니저들이 벤치마크를 이기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추세에 비하면 찰나의 소음에 불과합니다. 투자 기간이 10년, 20년으로 길어질수록 액티브 펀드가 패시브 펀드를 이길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게임은 애초에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여해야 할 이기는 게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장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S&P 500 지수, 즉 미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 500개의 통째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미국 주식이 지난 100년간 우상향했다는 근거가 있느냐? 고 말입니다.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S&P 500 지수의 100년치 차트를 보면 그 과정에서 1929년의 대공황, 2000년의 닷컴 버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까지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는 단 한 번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적이 없으며 결국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우상향해왔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S&P 500 지수는 7000포인트에 육박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 영역을 넘보고 있습니다. 과거 100년이 증명했고 지금 이 순간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수가 100년 넘게 망하지 않고 결국 상승을 만들어낸 진짜 동력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미국이니까라는 대답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S&P 500 지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 지수가 생물처럼 스스로 진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S&P 500은 고정된 500개의 기업이 아닙니다. S&P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이 500개 기업의 실적과 시장 가치를 평가합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시대에 뒤처져 실적이 악화되고 경쟁력을 잃으면 이 기업은 가차없이 S&P 500에서 퇴출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지금 현재 가장 뜨겁게 성장하고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새로운 슈퍼스타 기업이 편입됩니다.
이것을 스포츠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S&P 500은 세계 최고 올스타팀입니다. 이 팀의 감독은 선수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직 팀의 승리에만 충성합니다. 한때 위대했던 선수가 폼이 떨어지면 즉시 2군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현재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신인을 영입합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AI가 한물가고 우주산업이나 바이오 산업이 세상을 주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S&P 500 지수는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최고의 우주 기업과 바이오 기업들로 그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이 알아서 지는 주식을 버리고 이기는 주식을 편입하며 스스로를 영속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S&P 500에 투자한다는 것은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창조적 파괴와 승자 독식이라는 본질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스스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생물과 같다면 당신은 굳이 그 생물의 진화에 개입해야 할까요? 물론 지금 당장 시장을 보면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거품이 너무 많이 낀 것 아니냐? 소수의 매그니피센트 7 기업이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데 이게 정상적인가? 맞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소수의 빅테크 대형주가 시장 전체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품 혹은 위험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과거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의 기술주들은 희망과 꿈을 팔았습니다. 막대한 적자를 내면서도 미래 가치라는 이름으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의 빅테크 기업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희망이 아닌 현금을 팔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가가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싼 가격을 지불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2000년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역사적으로도 시장은 항상 소수의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였습니다. 파레토 법칙처럼 상위 20%의 기업이 전체 이익의 80%를 가져가는 현상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대형주가 항상 소형주를 이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 10여 년간은 승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이끄는 것이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시장을 이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지 그들의 압도적인 경쟁력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데이터와 논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수 추종이라는 전략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액티브 투자자입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시장을 분석하고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며 시장 평균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그는 액티브 투자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상징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죽고 난 뒤 남겨질 아내를 위해 작성한 유언장에 어떤 내용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그는 유언장에서 재산관리인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내를 위한 신탁 자산의 90%는 매우 낮은 비용의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라. 세계 최고의 종목 선택가가 자신의 아내에게 종목을 선택하지 말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액티브 투자자가 자신의 가족에게는 패시브 투자를 하라고 지시한 이 모순.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워런 버핏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특별한 재능과 평생의 노력을 바치지 않는 한 일반적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려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그는 펀드 매니저들의 85%가 S&P 500을 이기지 못한다는 데이터를 그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아내가 그 패배하는 게임에 참여하길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그저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에 올라타는 것, 즉 S&P 500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S&P 500이 가장 표준적인 이기는 전략이라면 어떤 이들은 조금 더 화끈한 전략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S&P 500이 미국 시장 전체의 우량주 500개에 분산 투자한다면 나스닥 100은 금융주를 제외한 나스닥 상장 기업 중 상위 10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당연히 기술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두 지수 모두 미국 우량주에 패시브하게 투자한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다릅니다. 2025년 3분기 말을 기준으로 지난 17년간의 누적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S&P 500이 약 543% 상승하는 동안 나스닥 100은 무려 1308% 상승했습니다. 만약 S&P 500이 1등석 비행기라면 나스닥 100은 F-16 전투기인 셈입니다. 훨씬 더 빠르고 높이 날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더 높은 수익률에는 반드시 더 높은 변동성이 따릅니다. 나스닥 100은 상승할 때 더 화끈하게 오르지만 하락할 때는 S&P 500보다 훨씬 더 깊고 고통스럽게 떨어집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당시 나스닥 100 지수는 S&P 500보다 몇 배나 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S&P 500이냐 나스닥 100이냐는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본인의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그 속도와 흔들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오케이, 과거 100년 동안 우상향했고 지금도 사상 최고가인 건 알겠다. 하지만 미래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은가? 이것은 100% 맞는 말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00년의 데이터가 미래의 1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인드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만 찾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은행 예금뿐입니다. 하지만 그 예금조차도 인플레이션이라는 확실한 도둑에게 매년 내 자산 가치를 뺏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확정적 손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베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베팅을 해야 할까요? 85%의 확률로 시장 평균에게 패배하는 액티브 펀드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난 100년간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진화하며 워런 버핏조차 인정한 S&P 500이라는 시스템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물론 S&P 500에 투자하는 것에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는 안 될 확률이 매우 낮은 리스크입니다. 반면 이 베팅이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인플레이션을 훌쩍 뛰어넘는 자본의 성장입니다. 이 작은 위험조차 감수하기 두렵다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확실한 손실을 껴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미국 주식이 우상향한다는 근거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 근거는 100년의 데이터가 증명하고 S&P 500에 스스로 진화하는 시스템이 보장하며 워런 버핏의 유언장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을 이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시장 그 자체에 겸손하게 올라타는 것입니다. 가장 게으른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이 지난 100년간 증명되었습니다.